집에서 식빵 쓰시고 남으신 거 잘라서 만드시면 사루비아 그 스틱 과자 같은 정말 맛있네요. 이 소스는 뭘까요? 롯데 가나 초콜릿에다가 넣어서 섞은 거예요. 비법이군요. 빵의 성분표를 봤다라면 이런 빵은 조금 피하면 좋겠다. 첨가물 중에서도 라는 게 있어요. 속을 좀 더부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한참 뭐 비건 빵 유행해서 근데 그 계란과 버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유지를 넣고 다른 단백질을 넣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각 업계에 진짜 쓸모있는 이야기를 담은 대외비의 신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경영 40만 부 작가이자 현재 장문정 TV를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컨설턴트 장문정입니다. 세계 식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음식 작가이자 이제 요리하고 있는 장준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빵을 아주 맛있게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빵을 가지고 제빵업계 뒷이야기부터 우리 집 빵 맛을 바꿀 기막힌 꿀팁까지 아주 맛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명장이라는 타이틀이요. 네, 11호시죠, 명장님께서? 네 제가 11호입니다. 혹시 몇 호까지 있나요? 지금은 17호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딱 17명에게만 네, 주어지는 17명. 정말. 그런데 생각보다 명장 비슷하게 해서 광고를 하시는 데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17곳이 넘는 것 같아요. 오늘 주고 사신 분들이 좀 있죠.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민간협회 이런데 가입비 내고 교육비 내고 마케팅 비용 내면 만들어줄게. 그러면 가짜 명장 빵집에 속지 않으려면 어떤 걸 봐야 되나요? 진짜 명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판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17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썼어 이거는 사기가 돼가지고 형사고발을 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대통령 휴양이 있습니다. 대통령 누구 그게 없으면 다 가짜. 그거 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 아, 그래요? 법이 그래요. 오. 대통령이 하사를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국내 빵집 중에 여기가 원픽이다 하는 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빵의 개념부터 본인이 잡아야 되죠. 저는 디저트 빵보다는 보통 식사빵류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부요네트라는 옥수동에 이제 거기가 셰프님이 원래 하시던 곳인데 거기는 아침에 갓 구웠을 때만 팔아요. 아, 맛있겠다. 그래서 식으면 안 팔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도 보통 그 시간대별로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뭔 차이일까요? 프랜차이즈 빵은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에 맞춰져 있고 많이 파는 데 목적이 돼 있거든요. 빠르고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제 냉동생지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매장에 가져가서 그걸 상태로 바로 구우면 마치 갓 만들어서 나온 것처럼 나오거든요. 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싸지는 되게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맛의 풍미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프랜차이즈 빵이 나쁘다 좋다를 말하기는 어렵고요. 많은 분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잖아요. 아티장이라고 하는 데는 자기 철학을 넣은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기술과 자기 스타일의 빵을 나는 상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내가 만들고 싶은 빵 만들 거야를 넣은 거거든요. 명장님의 개인적인 입맛에 맞는 원픽 맛집이 있으십니까? 사실 국내에서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전 이탈리아에서 피렌체에서 먹었던 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특히 파네토네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파네토네라고 이제 보통 이탈리아 쪽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먹는 빵인데요. 되게 보존성 있는 빵이거든요. 네. 6월 달부터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먹었는데도 그 빵이 맛있는 거죠. 그거가 내가 갖고 있는 빵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퀘스천 마크로 왔죠.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아, 이 집은 진짜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봐라. 빵은 우리 사람이 예쁘게 보이려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듯이 빵 컬러가 예쁜 곳이 제일 좋은 거예요. 칼라. 의외네요. 빨개 해야 돼요. 빨개 해야 돼요? 예. 빵이요? 좀 탄 듯한 느낌이어야 돼요. 아, 아니, 그럼 좀 더 구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험하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제빵기만 팔아봤습니다. 우리가 왜 겉바속촉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겉은 이제 바삭하게 구우면서 속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 겉을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속이 너무 익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잘하는 곳은 겉은 정말 고기 구운 것처럼 되게 짙은 갈색인데 속은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다. 이러면 정말 좋은 빵인 거고. 그게 기술력인 네, 거죠. 그 기술이 다른 거죠. 저는 그거보다 추억이라는 그 주제에서 학원 끝나고 사 먹었던 포켓몬빵. 포켓몬빵은 스티커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거 맛있었어요. 그리고 보름달. 혹시 두 분 드셔보셨어요? 그런 그럼요. 빵들? 아, 진짜요? 지금은 안 드시죠? 지금 안 먹지. 그때는 먹고 지금은 왜 안 먹냐라고 네. 이제 여쭈시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빵을 먹다 보면 저만의 빵을 먹는 방법이 생겨요. 예를 들어 바게트 저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오일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러니까 플레인 요구르트에 꿀 넣고 그리고 사과 하나를 먹으면 하루의 영양소가 다 섭취가 된 겁니다. 변비 있는 분들 변비 다 없어집니다.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말씀. 요즘에는 편의점 빵 진짜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옛날 그 맛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때 당시 빵의 성분표를 내가 봤다라면 아마 기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두 분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이런 빵은 조금 피하면 좋겠다. 빵에 첨가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넣을까요, 첨가지를? 유통과 보존의 목적, 맛의 목적, 풍미. 근데 그 첨가제들의 성분들이 빵의 형태를 잡아주든지 아니면 좀 보존력을 높여주는 기능도 있는데 그 첨가물 중에서도 유화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들어가면서 속을 좀 더부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괜찮지만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빵을 먹었을 때 속이 좀 불편하다. 좀 그런 빵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사람들이 저당 트렌드니까 뭐 타가도스, 알룰로스, 스코랄로스 뭐 이런 정말 뭐지?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설탕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베이커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한테 이제 가끔 자문 구해주시는 분들이 알릴로스 넣었다, 원리고당 넣었다. 근데 빵이 막 똑같은 온도에 구웠는데 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알룰로스 빼라. 알룰로스 때문에 타는 거니까. 예. 알룰로스가 설탕 당도의 200배입니다. 네? 아주 조금만 넣어도 그 맛을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한참 뭐 비건 빵 유행해서 디저트도 좀 비건 재료 써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동물성 재료가 뭐가 들어갈까 하지만 뭐 계란과 버터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계란과 버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유지를 넣고 다른 단백질을 넣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건강에는 어떨지라는 거는 퀘스천 마크기도 하고 그 진짜 월물이 주는 맛은 또 다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맛도 조금 이상하게 없는데 건강은 더 나빠지는 좀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마케팅적인 부분들 협력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쓰는 밀가루가 뭐 특히 하얀색을 내기 위해서 표백을 했다. 이거는 루머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실이 루머죠. 루머인가요? 이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거도 있었죠. 뭐 벌레를 넣었는데 뭐 몇 분 만에 밀가루에 벌레 넣으면 다 죽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밀가루는 곡식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밀가루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이 수입을 해올 때 이게 싹이 터요. 이 싹이 트면 밀가루를 못 만듭니다. 이때 어쨌든 조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좋지 않은. 뭘 넣나요? 투입을 하나요? 뿌려야죠. 싹이 안 나게. 네, 싹이 안 나야 되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밀가루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백미 같은 거예요. 다 너무 하얘서 정제해가지고 영양분 성분이나 이런 풍미가 없는 거죠. 대신 이제 서양에서는 아는 거죠. 맛있게 빵을 만들려면 이렇게 정제된 것보다 조금 더 뭔가 거칠지만 뭔가 더 들어가는 것들이 더 좋은데 말씀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빵의 등급은 굉장히 낮은 거로 치부돼가지고 좀 못 만드는 현실이 그게 우리나라가 빵이 주식이 아니라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화적인 좀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빵값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이제 빵을 만드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밀가루 우리나라에 없어요. 다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프랑스에서 한 포에 10,000원이면 한국에 오면 30,000원입니다. 중요한 건 원산지의 재료를 우리가 사갖고 와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왔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녹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굉장히 자주 해요. 힙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저는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3사가. 그러니까 CJ 제일제당, 삼양, 대한제분 셋이서 전량 수입을 이 소수의 대기업 3사가 다 하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해도 빵값은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하방을 딱 이렇게 경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묘한데 구조가 제본부터 해서 빵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까지 한국은 내부 안에서 거래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때마다 마진이 계속 중첩이 되니까 또 빵값이 안 내려가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1,000원 빵집 같이 뭐 지하철역이나 굉장히 싸게 파는 빵집들을 보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담합 아니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재료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싼데 이런 1,000원짜리 빵집은 그럼 어떻게 사업이 되는 거죠? 전략이 다른 거죠. 1,000원짜리 빵집들은 하나에 100원 남기는 거를 100개를 팔겠어, 뭐 1,000개를 팔겠어라는 목표를 세우는 거고 뭐 어떤 게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사업 전략의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실은 빵이 많아요. 이게 이제 비판이라고 되게 들 수도 있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같은 크기의 빵인데요. 중량을 달아봐야 알아요. 빵은 들어서 무거운 빵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빵인데 넣는 재료에 의해서 얘는 40g이고 쟤는 50g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하는 빵집 중에 85도라고 빵집이 있거든요. 가서 빵을 보면 빵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동네 빵집이랑 중량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150인데 여기 70이에요. 그럼 여기 2불 받고 여긴 3불 받으면 이 빵이 더 싼 거죠. 가격은 얘가 3불이니까 비싸게 보이지만 1,000원짜리 빵도 마찬가지죠. 중량 120g, 140g짜리 하는 빵들을 70g, 80g짜리로 만들어서 1,000원에 팔아도 되고, 이게 단순하게 1,000원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바뀌었느냐? 그건 아니죠. 다만 시장에서 그걸 요구를 하니까 1,000원의 빵을 만들었지만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빵을 저희가 하루에 사서 다 소비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관을 해야지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는 빵의 식감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빵을 보관하시는 거는 첫 번째로는 냉동이에요. 냉장보다는 냉동인가요? 빵이 냉장에 들어가면 빨리 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이제 빵을 좀 다룰 줄 알면 에어프라이기 같은 데다가 그냥 얼려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한 120도 정도 온도 맞춰서 위에다 물을 좀 뿌려주신 다음에 15분 정도 데워주시면 거의 한 90% 정도는 복원이 됩니다. 물을 뿌리는 게 포인트죠. 포인트네요. 예, 물을 안 뿌리면 마르기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데울 때는 빵 부분은 좀 탄 정도로 바삭한데 안에 그 내용물이 차가울 때가 많아요. 그건 온도가 안 맞아서. 그 우리 집 이 굴인 거죠? 오븐이 성명이. 아니요, 온도를 좀 낮추시면 돼요. 아, 온도를 낮추고 오래 해야 돼요? 180도 이런 거 말고 아, 진짜요? 120도 정도. 120도 정도, 30도 정도로. 오늘 매번 그냥 160, 180도로 하고. 그게 타죠. 아, 온도군요. 웬만하면 사 드세요. 사 드셔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저희 가족이 식빵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식빵 사면 아시다시피 테두리는 잘 안 먹게 되고 식빵을 남은 짜투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 같은 게 있을까요? 많죠. 마늘 소스 발라서 구울 수도 있고요. 생크림 발라가지고 계란 부어가지고 이렇게 롤케이크처럼 말아서도 먹을 수도 있고 한데요.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주 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재료와 최소한의 시간으로.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많이 먹었던 사루비아 그 스틱 과자 같은 과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프라이팬에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아무 데나 하셔도 돼요. 버터 살짝을 양면으로 설탕 찍어주시고 한쪽 면만 아, 한쪽 면만. 깨 묻혀주시고. 깨 묻히고. 사실 집에 다 있는 재료라서, 그쵸? 어렵진 않아요. 네. 이거 에어프라이에다가 한 160도에서 10분 정도 굉장히 빠르네요. 160도 10분이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븐에다가만 해보고 에어프라이에다 안 해봐서 우와. 이 소스는 뭘까요? 롯데 가나 초콜릿에다가 하나가 70g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생크림 50g 하고요. 꿀 20g 넣어서 섞은 거예요. 비법이군요. 아마 그 사루비아 맛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아, 야, 비교가 되겠습니다. 아유, 이거 영광입니다. 저는 안 찍어 먹고 먹어볼게요. 왜냐면은 이것까지 못 만들 수 있어. 귀찮아서. 일부러 그래서 그냥 마트에 있는 가나 초콜릿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초콜릿 안 찍어도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심당 하면 약간 제빵업계의 뭔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떤 영업이익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히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2천억인데 영업이익이 거의 5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그 어느 정도냐면 파리바게트, 뚜레쥬를 합한 것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일단은 이게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모든 빵이 아니라 대표 빵에만 이게 몰입을 하니까 생산율 높아지고 재고 관리 잘 되고 회전율 빠르고, 그리고 또 빵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남으면 무조건 빵은 폐기거든요. 이걸 줄이는 게 사실은 관건인데 몇 개 안 되니까 대표 빵이 회전율도 잘 되고 오후 6시면 다 동나버리고. 이때 회전율이 높아지면 바로바로 만들어서 되니까 냉동선실을 쓰는 프랜차이즈 빵들에 비교해서 빵이 딴 데보다 맛있는 거예요. 아, 근데 재밌는 게 빵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빵이랑 무엇인가? 서양에서는 빵이 주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디저트류로 빵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빵은 어떤 건가요? 빵의 원래 정의가 뭐냐면 이스트를 써가지고 발효시킨 걸 가지고 빵이라고 해요. 디저트 빵의 영역, 우리는 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빵이라기보다는 과자에 가까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빵이라고 할 때 그런 부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빵이 들어온
계기가 서양처럼 식사빵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가지고 단빵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그 의미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의대로라면은 도너츠는 도너츠는 빵이 아니죠. 빵이 아니죠. 네. 그러면 이거는요 피자 꽁다리. 피자는 빵이죠. 피자 꽁다리도 네. 빵인가요? 피자는 그러면? 빵이죠. 피자는 발효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쿠키, 초콜릿 쿠키는 칩 쿠키, 제과죠, 제과. 브라우니, 과. 케이크. 과. 아 그리고 한동안 유행했던 그 두쫑코 그건 당연히 과. 네. 일본에 이제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사설 학원이 학교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2년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제 과가 따로 있고요. 제 빵이 따로 있습니다. 수업 자체가 틀려요. 퀄리티가. 제 과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 과로 가시고요. 네. 제 빵으로 하는 사람은 제 빵으로 갑니다. 가까운 일본도 빵집에 가면 빵만 팔았고요. 과집에 가면 과만 팔았어요. 우리나라만 네. 혼용해서 팔아요. 그럼 소보루 빵은 빵이죠. 네. 그러면 소보루 안에 붙어 있는 그 소보루는 과자죠. 네. 약간 명확하게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트를 시켜서 발효시킨 건 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빵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오해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오해들을 또 두 분께서 말끔하게 또 해소를 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